다음은 최상병 특검 관련한 이종섭 관련한 이제 속보들이 있는데요. 그 당시에 이종섭이가 출국 금지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. 출국 금지까지 풀으면서 이거를 검찰이 풀어줘가지고 호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심지어 현직 대사가 현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캐스팅을 하도록 급하게 내보낸 예가 있었거든요. 그 과정 중에 어떠한 불법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최일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이 지난해 3월 10일 급하게 호주로 출국을 하죠. 그래서 런종섭이다. 그리고 그 이종섭과 함께 MBC가 따라붙어가지고 당시 맞아. 실제로 인터뷰를 했던 그 장면 저희가 다 생중계로 보기도 했었는데요. 이 당시에 김완중 전 대사, 전임자가 호주를 떠나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당시에 전임 대사, 현 대사 두 명이 동시에 머무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주 대사로 보내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는데 무슨 런종섭이니 하면서 정말 본인도 인격 모욕을 당하고 뭐 이딴 식의 개소리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가능해요? 아니요. 현지에 있는 대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 안 퇴임도 안 했는데 후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미리 받아놨다고? 아니요. 말이 안 그럼 돼. 절대로 있을 수 없네.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아그레망 받았다는 얘기도. 이거 그렇죠. 외교 믿을 수 없는 걸레, 거죠. 외교를 네. 걸레로 만들었어. 외교를 걸레 만든 거예요.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럼 이렇게까지 급하게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김완중 전임 대사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3월 7일 호주에 더 머무르라는 요청을 받고 정상 근무 중이었는데 사흘 만에 갑자기 이 전 장관이 온다고 통보를 해서 당황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상태를 일부러 도피할 수 있게 급하게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준 것은 아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 어제는 장 차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. 결국은 이제 이종섭이가 그만큼 감춰야 될 증인이 되는 이유는 최상병 관련한 그 서류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접수돼갖고 이첩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류 내용 보고를 이종섭이가 윤석열한테 직접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종섭이는 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고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저기 해병대 사령관 할 수 있겠어 이러고 알면서 경로를 했다는 거지. 즉 이 경로가 연기였다는 거예요. 마치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다 이걸 해놓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시켜놓고 있었으면서 그 일이 처리가 안 되니까 최악이다.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 거죠. 진짜 최악이다. 그러니까 아마 요거가 왜 중요해지게 되냐면 애초에 수사 외압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기소하지 마라 내지는 요거를 이첩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종섭 라인에서 내려왔느냐 윤석열 라인에서 내려왔느냐라고 하는 데 따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냐가 드러나는 거야. 현재까지는 이종섭이가 한 걸로 돼 있지만 이종섭은 오히려 윤석열한테 직보를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한 지시를, 즉 사건 무마에 대한 지시를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.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밑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박정원 대령이 자기 독단으로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경찰서까지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. 못 빼게끔 만들려고. 그래서 박정원 대령 입장에서는 이미 경찰에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서류가 이첩이 돼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그 상황에서 보고가 올라가니까 왜 내가 시킨 일을 이따위로 처리했어라고 그 부분이 화가 난 거야.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종섭이한테 얘 무혐의 처리라고 했는데 사건이 이첩됐단 말이야? 라는 차원에서 화가 난 거죠. 그래서 또 갔던 그 서류를 또 뺏어오잖아. 빼오잖아, 그렇죠. 경찰에 있던 거를.
그렇죠.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. 법이 없어 이 새끼들은. 사람이 사망을 했어. 사망 사건을 가지고 보고가 됐고, 이게 장관까지 전체적으로 군 부대 안에서 조사하고 군 검찰 안에서 보고를 해갖고, 나중에 이첩까지 시킨 거를 경찰, 검찰을 다 흔들어가지고,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, 아니, 제가 그걸 받아갖고, 개봉도 안 했어요.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이거는 접수된 사실이 없는 거예요. 라고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. 이미 전산방에 다 올린 기록도 있어요. 이런 사고가 접수가 됐다고. 그것마저도 지금 다 지워놓고 없애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국민이 죽어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. 이 새끼들은. 뭐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. 자기네 새끼들만 구하면 돼요. 근데 이종섭의 출국 금지 이 신청서를 만든 사람도 이상한 거지만 법무부에서 만들었겠지만 이걸 전달한 인물이 민간인이래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? 국정농단이 수시로 이루어지는. 네. 네. 아, 진짜. 자,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이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윤석열이 20여 년 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과 카풀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중용됐던 사람입니다. 딸랑이 하던 사람이구나. 그렇죠. 이노공,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차관이죠. 여자 근데 검사셨어요. 이 사람이 지난해 1월에 사직을 한 상황이었어요. 자, 사직을 한 상태였는데 그럼 민간인이 된 거죠. 근데 3월에 메신저로 이종섭한테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민간인. 민간인이 나서가지고 이거 저 출국 금지 해제 요청 이거 써가지고 제출하세요라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고, 그러면 그 이종섭이 말하자면 문의를 하고 또 이종섭한테 이런 것들을 해줘라라고 시킨 사람도 위에 있으니까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. 그거 좀 해줘라. 나 그렇지. 잠깐만 약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많대. 해줘라. 근데 출국 금지 신청서라고 하는 거는요, 출국 금지된 사람이 당사자가 낼 수도 없는 거고, 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민간인이 그에 관련된 양식을 제공하고 그걸 접수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말이 됩니까 이게? 근데 이게 세상에 가능했다는 거죠. 이 사람이에요, 이 사람. 이 이노공 이 사람이 법무차관,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아니 나는 공직 퇴임 후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 금지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를 받고 공개되어 있는 출국 금지 결정 등 이의 신청서 파일을 전달해 준 것뿐이다. 퇴직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법률가인 지인의 절차적 문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도움을 준 것일 뿐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없었다. 친척 오빠란 얘기야? 정섭이가 같은 이씨니까?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인이 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부 회의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다.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만났거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장르가 바뀌는데 이상한 쪽으로 장르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정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. 자,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.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이나 언론의 무리한 억측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습니다. 꼭 그 얘기 하는 놈들이 조치는 지가 당하겠죠. 꼭 그 얘기 하는 놈들이 구린 놈들이에요. 고소하겠으니 뭐 어쩌니 하는 놈들 치고 다 제대로 된 고소하는 놈을 못 봤단 말이죠.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윤석열의 개인 비선, 이 언니가 김건희까지 알고 있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비선들까지 작동을 한 상황인 거고요. 어찌됐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또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종섭에 대한 이 출국 금지 신청이 풀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싹 다 털어야 돼. 검찰 내부에서 나가 있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오비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.